명령 거부 정인에 대해서는 고발, 재출석 요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오늘 동행명령을 거부하고 출석하지 않은 새 정인에 대하여 간사위원 간 협의를 거쳐 국회에서의 정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3조에 의한 불출석죄 및 국회 모욕죄로 고발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불출석 및 동행명령 거부 정인 고발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동행명령을 거부하고 출석하지 않은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이 세 정인에 대해 간사위원 간 협의를 거쳐 국회에서의 정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3조에 의한 불출석죄 및 국회 모욕죄로 고발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말씀을 해보세요. 이거 의결하고 지금 추후사항 진행할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저도 이 서울구치소에 학생운동 관계로 26년 전에 갇혀 있었던 적이 있고요. 그리고 오늘 오전에 그래서 감회가 아무튼 남다릅니다. 오는 길에 당시 50 청문회 위원장이었던 김동주 전 의원과 통화를 했는데 김동주 의원 말에 따르면 당시 50 청문회 당시에 장영자 이철이 당시 이철이가 서울구치소에 있었고 장영자가 영등포 교도소에 있었는데 각각 국회 결의로 당시에는 사방이라 불렀죠. 지금은 수용 거실이라고 그러는데 열쇠를 따고 들어가서 직접 만나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 말은 우리 특위의 결의로 열쇠를 따고 들어가서 조사를 하는 게 가능한 이유는 여기가 개인 집이 아니라 국가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국가 예산이 들어가는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우리 특위의 결의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근데 만약에 고발을 결의를 하게 되면 우리가 방문 조사하는 거를 열쇠를 따고 들어가서 조사하는 것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시점에서 고발을 결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하태경 의원님, 그 이야기를 좀 끝까지 다 들어보시라고 한 이야기인데, 지금 이제 이런 겁니다. 지금 의원님들 의사 진행발을 한번 다 듣고.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앞으로 절차를 좀 들어보세요. 지금 이 고발 조치와 관계없이 이미 현장조사 청문회라는 것은 이 청문회장에 지금 정인이 참여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참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쉽게 말하면 공식적인 청문회 참여 행위는 불참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좀 전에 법무부 교정본부장과 또 서울구치소장과 제가 사전 협의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 청문위원들 전체가 그 수감동에 다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교섭단체 간 협의를 통해서 그 자리에 참석할 위원을 선정하고 그렇게 해서 별도 현장 수감동으로 들어가서 최순실 정인에 대한 실질적인 공황장애가 있는지 그리고 정말 심신이 피폐해서 국민들 앞에 이 청문회장에 서지 못하는지 막 그런 사정을 감안하면서 현장에서 직접 위원님들의 청문 신문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수감동에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 청문회 출석으로 또 치질 수는 없는 것이죠.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그런 뜻이니까 요거 의결하고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위원님들 또 소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네. 자, 오늘 동행명령을 거부하고 출석하지 않은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이 세 정인에 대해 간사위원 간 협의를 거쳐 국회에서의 정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3조에 의한 불출석죄 및 국회 모욕죄로 고발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발장 작성 이전에 앞으로 우리 청문위원들이 본인이 직접 수감되어 있는 현장 수감동으로 가서 정말 국민이 납득할 수 있고 국민을 대변할 우리 청문위원들이 정말 진솔한 정언을 한다고 판단할 시 조금 전 가결된 이 고발 회계에서는 정상이 참작될 수 있음을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사전 고지해 드립니다. 이었습니까? 고발장 작성은 위원장에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서울구치소 현장 청문회의 핵심 증인 3명이 모두 불출석한 상태입니다. 정말 대한민국 국민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이 증인들에 대한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서울구치소 현장조사 청문회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고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간은 3분 이내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발언을 하실 분 제가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은 3분 이내로 이렇게 맞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박범계 제일 마지막에 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발언하실 분들 손 들으십시오. 김한정 의원님, 도종환 님이 윤소아 의원님, 황영철 의원님, 예, 일단 이렇게 하고, 예, 이용주 의원님. 그럼 먼저 도종환 의원님, 예. 김한정 의원님부터 먼저 하세요. 먼저.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입니다. 최순실 증언은 매우 중요합니다. 최순실은 단순한 부정부패 사범이 아닙니다. 국정농단 그리고 국사범입니다. 국가에 피해를 끼쳤고 국민에게 막대한 고통을 준 장본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의 국정 관여가 1%도 안 된다고 뻔뻔한 변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한테는 시녀 같은 사람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최순실의 증언을 들어봐야 됩니다. 다른 증언에 의하면 최순실은 권력 서열 1위라는 정도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배후에서 마음껏 권력을 주무르고 정부 예산을 주무르고 인사를 주무르고 기업을 강탈한 그런 장본인 아닙니까? 따라서 이런 증인이 국민의 명령인 그리고 국회의 요구인 청문회 출석을 거듭 거부하고 또 이런 자신의 그런 사죄와 또 이런 진실을 밝혀야 될 기회를 스스로 내팽개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최순실의 그런 박근혜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한 증언은 결코 중단되거나 포기될 그런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최순실 증언의 궁극적인 목표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포기, 국정 스스로 방기, 국정 파탄의 자기 책임을 규명하는 데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자 하기 때문에 우리 본위원회는 오늘로서 포기할 것이 아니라 최순실 증언에 대해서 또 최순실 국정농단 조사에 대해서 더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임해야 된다고 명령 생각합니다. 거부 증인 이상입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 네, 의견 주십시오. 예. 개혁 보수 신당에 참여할 황영철 의원입니다. 온 국민이 오늘 아침 이른 시간부터 저희 청문회의 현장 청문회가 제대로 이루어질까 주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것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언론들은 어제 밤부터 이 국조청문위원회를 직접 현장 중계하기 위해서 밤을 새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만큼 오늘의 이 현장 청문회는 너무나 위중하고 역사적으로 소중한 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이런 준엄한 요구를 외면한 채 오늘 출석하지 않은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증인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의 가장 엄중한 죄를 우리 국회법에 정한 대로 물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텅 빈 증언석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허탈감과 분노가 어떨지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국조청문위원님들은 한 마음으로 느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를 제안하겠습니다. 동행명령장을 지금 작성 중입니다만 동행명령장을 지금까지는 우리 국회의 방옥과 직원들을 통해서 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만큼은 우리 국조위원들이 직접 동행명령장을 들고 최순실, 안종범, 정호선 증인을 찾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요구합니다. 저희들이 직접 찾아가서 분명하게 전달하고 우리 국회가 국민의 뜻을 대변해서 증인들의 출석을 엄중히 요구하는 것을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자리에 나오지 않는다면 직접 수감된 방에 우리가 들어가서 현재 그분들이 불출석하고 있는 몇 가지의 사유로 제기하고 있는 건강상의 이유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에 적합한가에 대해서 판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간사 간의 논의를 통해서 결론을 내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최순실 씨가 이 불출석 사유서를 냈는데요. 지금까지는 공황장애 등등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서 내지 않았는데 오늘 저희가 직접 오는 것을 알고서 이것을 교묘하게 피해나기 위해서 이게 더 이상 이 내용에는 건강상 등등의 이유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본인들을 직접 확인하면 거짓으로 알 것이기 때문입니다. 국조와 특검과 또 재판에는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재판을 받으면서 우리 국민의 입장을 대변해서 이 청문회를 개최하고 이 자리에 건강상의 이유로 나오지 않은 것은 국민을 우롱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위원장님께서 엄중히 문책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명령 거부 증인에 대해서는 다음은 도종환 의원 어서 진행 발언해 주십시오. 네, 도정환 의원입니다. 나라가 이지영이 된 데는 최순실 힘이 제일 큽니다. 검찰 중간 수사 발표를 보면서 확인한 것은 최순실이 주범, 박근혜 대통령은 민원 해결사였다는 사실입니다. 최순실은 박근혜 대통령을 통해서 본인이 관철하고자 하던 사익 추구를 반드시 관철시키는 그런 주도 면밀함을 보였습니다. 가까운 사람 사업을 꼭 납품받게 해야 되겠다 싶으면 박 대통령을 통해서 현대 회장을 만나게 해서 관철시켰고, 그리고 관철시킨 뒤에 샤넬 핸드백을 받는다든가 현찰을 2천만 원씩을 두 번에 걸쳐서 받는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사익을 추구했고, 그리고 그 사람을 대통령 해외 순방에 동행시켜주는 등으로 탈의 사역을 취했습니다. 현대뿐만 아닙니다. KTN은 인사도 관철시켰고, 그리고 거기에서 광고 68억을 플레이그라운드를 통해서 이익을 취했습니다. 국민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우리 사회 시스템을 다 붕괴시켰습니다.
입찰 매뉴얼, 승진 매뉴얼 또는 입시 매뉴얼 이 모든 것들을 붕괴시키는 방식으로 자기 이익을 관철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익을 관철하는데 방해가 되는 사람들은 다 불이익을 줬습니다. 내쫓거나 아니면 현직에서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쪽으로 인사불이익을 주거나 심지어는 생명의 문제까지도 죽음에 이르는 일까지도 연관이 되었다는 생각을 하게 하는 정도로 관철시켰습니다. 국가의 중요한 자리, 인사 문제에도 관여를 했고,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국정원 기조실장이라든가 또는 2차장이라든가 이런 인사까지도 개입한 증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국정을 농단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현장에 와서 확인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의무실장 잠깐만요.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길게 하면 안 네, 됩니다. 잠깐만 하겠습니다. 30초만 더 주십시오. 아, 마무리했습니다. 네. 의무실장을 통해서 이따가 보고를 좀 받고 싶습니다. 지금 건강 상태가 어떤지, 그리고 교도소의 수감 생활은 어땠었는지 이 보고를 먼저 받고, 그리고 현장에 가서 대표 몇 명이, 의원들 중에 대표 몇 명이 꼭 확인을 하는 그런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지금까지 꼭 여기 와서 확인하려고 했던 거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지 않으면 우리가 그냥 돌아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을 위원장님께서 꼭 관철시켜 주시기를 예, 부탁을 드립니다. 도종환 의원님 감사합니다. 제가 3분 이내에 의사진행 발언을 허락한 것은 핵심적으로 할 내용만 말씀하시고 굳이 3분을 지키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3분 이내에 맞춰주시면 감사하겠다는 그런 뜻이니까 될 수 있으면 짧고 핵심적인 내용으로 이렇게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은 장재원 의원. 예, 부산 사상 출신 장재원 의원입니다. 어제 밤부터 뉴스에서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이 핵심 증인들이 불출석 의지가 강하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참담했지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국회가 너무 무기력하다. 이번 기회에 우리 국회에 어떤 이 청문회에 관련된 권한을 강화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지금까지 이 청문회를 바라보면서 맹탕이다, 이러려면 청문회를 왜 하냐, 이런 질타를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대부분의 우리 국회의원들이 열정을 가지고 충성된 마음으로 실질적 진실 규명을 위해서 노력했지만 지금 가지고 있는, 제가 변명 같지만 지금 가지고 있는 청문회의 방법을 가지고는 실질적 진실 규명이 우리 위원장님께서 이렇게까지 나오라고 얘기하는데도 안 나오면 할 수 없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이제는 국회에 기득권은 내려놔야 되지만 청문회에 대한 위상과 권한은 줘야 된다는 국민적 합의가 있다고 봅니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반드시 법안을 강화하는 법안, 심지어 구속까지 시킬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서 청문회가 원활히 진행되다 생각이 들고요. 최순실은 제가 볼 때는 나오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최소한의 양식과 국민을 생각하는 마음과 상식이 있었다면 이런 국정농단을 했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경제의 컨트롤 타워를 했던 안종범, 저는 그래도 양심이 있으면 나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기업 게이트, 의료 게이트, 심지어 삼성의 승계 구도까지 관여를 했다는 이 정황이 있는 안종범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18년을 대통령을 모신 이 정호성 씨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할 방법이 없습니다. 어쨌든 제가 주장하는 것은 이번 기회만큼은 우리 국민들께 청문회 기능을 강화해서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냉탕 청문회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위원들이 노력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윤소아 의원. 예, 정의당의 윤소아입니다. 먹잇감을 찾아 나서서 사익을 책임지면서 국정을 농단한 때는 승량이
그리고 김기춘, 우병우와 같이 국민 앞에 사죄는커녕 빠져나가는 데는 미꾸라지, 승냥이와 미꾸라지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불행하게도 교도소까지 구치소까지 왔는데 대통령이 대통령인 것처럼 행세하는 최순실, 저는 실은 아까 들어서면서 교정본부장한테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방 하나 주라. 옆에서 통방하면서 끝끝내 캐야겠다. 그래서 생각해 보니 그 여사동이라 남사동으로 가야 돼서 그걸 못할 것 같고 그래서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우리 여성 의원님들께서 한번 생각을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제가 제목은 다르지만 한 2번 여기 이런 곳에서 생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의무실장 여기 올 때 소지품 검사 아까 교정본부장이 이야기했어요. 공황장애 있다고. 소지품 검사할 때 그때 공황장애 약물을 지참했는지 그거 확실하니 해주고 앞전에 공황장애를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 냈는데 기본적으로 보고과 관련한 부분에 소견서가 전혀 없었어요. 교도소에서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 부분들 자료를 지금 당장 제출해 주시고 책임자는 와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실제 우리가 오늘 아까 이제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이야기했지만 불행하게도 안 나오면 우리는 쳐들어간다라는 그런 부분을 분명히 보여줘야 됩니다. 그것은 국민이 쳐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방 따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부분만 물어보면 됩니다. 의료농단과 삼성의 문제, 그리고 실제 정유라의 문제 몇 개라도 분명히 당사자한테 직접 증언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님께 한 가지만 확인하고 싶습니다. 22일 우병우, 효성, 그리고 황교안 관련 수임 관련 그 다음날 오전까지 국세청에 수임 소득 신고 제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것이 지금까지 오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때만 넘으면 끝난다. 그 아주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오늘 정문에 그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아까 진행 요청한 사람들만 손혜원 의원님, 그 다음에 이용주 의원님 외에 추가로 또 있으신 분들 하겠습니다. 손혜원 의원님, 네. 어서 진행 발언하세요. 네, 저는 마포을의 손혜원입니다. 김기춘 증인이 최순실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우병우 증인도 최순실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우병우 증인이 본인의 장모되는 김장자도 최순실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저 연설문 작성을 일시적으로 도와줬던 오랜 지인에 불과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증거와 정황이 박근혜 대통령 위에 최순실을 향하고 있습니다. 많은 증인들이 최순실을 모른다고 잡아뗍니다. 우리는 최순실을 만나봐야 합니다. 진짜 모르는지, 다 같이 모르기로 말을 맞췄는지 특검에서 밝힐 일이지만 국민들 보는 앞에서 우리가 여기까지 최순실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러나 만나게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국회 증언 감정법을 개정하려고 합니다. 개정 발의를 하려고 합니다. 국정조사 증인 불출석 방지를 위한 처벌 강화 법안이고요. 두 번째는 증인 위증죄의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법안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3년 이하 징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준비하는 법안은 7년 이하 징역 정도로 강화를 하는 것입니다. 국회 증언 감정법 개정안으로 국민들이 답답함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일이 벌어질지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용주 의원. 예, 국민의당의 전남 여수 이용주 의원입니다. 예,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입니다. 하지만 소위 최순실 국정조사에 최순실이 없는 그런 청문회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국민들의 허탈감 그리고 진상규명이 제대로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불신이 여전합니다. 특히 이번 청문회는 저희 국회의원들이 진행해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SNS 청문회, 스마트폰 청문회 등으로 일컬어지는 국민들에 의한 청문회가 이루어지고 있는 국민청문회입니다. 최순실 등이 이것을 거부한다는 것은 저희 국회의원들에 의한 청문회를 거부한다는 걸 넘어서서 국민들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국민청문회를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청문회에 대한 국민의 기대감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저희 위원회로서는 반드시 무슨 일을 시더라도 이번 청문회 현장에 와서 최순실에 대한 사실 확인, 의혹 확인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방법으로서는 현장 조사 반명이 이루어져야 되고 수용 거실에서 다가가서까지 저희들이 질문을 꼭 하고 답변을 안 하는 것까지야 어떻게 하겠습니까만은 국회의원들이 준비해오는 많은 질의사항들 꼭 앞에서 읽고 물어보고 그 태도 변화를 봐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어려움이 처하게 된 많은 원인들은 제도적 허점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법적인 제도적 미비점들은 이번 청문회가 끝나고 저희 특별위원회 의견으로 반드시 강화하는 법률안 제출하고 의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영주 의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민석 의원 다음에 정유섭 의원, 하태경 의원 이렇게 의사진행 마지막으로 박영선 의원. 네, 안민석 의원입니다. 국민과 국정농단 세력 간에 한판 전쟁이 붙었습니다. 얼핏 보면 최순실과 국조위원들 간의 싸움인 것 같지만 본질적으로는 국정농단 세력과 잠깐 정리할 거예요. 국민들과의 전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쉽게 물러난다면 국조위원들이 지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조에 대한 국민들의 질타가 쏟아질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두 가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긴급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19년 만에 실시된 구치소 청문회가 최순실이가 나올 때까지 물러나지 않아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순실 증인이 나올 때까지 이 자리를 지킬 것을 제안드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 위원회의 의지를 대표단이 지금 감방으로 들어가서 최순실에게 전달을 하고 설득을 하기를 제안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강제 구인을 못하는 이유는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강제 구인을 할 수 있는 법을 만들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29일 날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목요일입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여야 원내대표, 대표부에게 제안을 해서 정치적인 원포인트 강제구인법을 29일 날 통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29일 날 그 법을 통과하면은 최순실이가 원치 않더라도 강제구인을 해서 저 정인 때 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엄중히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안민석 의원님 제안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정유섭 의원 의사진행 바랍니다. 인천 부평갑의 정유섭 의원입니다. 이번 국정조사의 핵심은 최순실입니다. 그런데 최순실은 세 차례나 출석 요구를 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불출석 사유사가 다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특위에서 너무나 많은 의혹이 하나도 풀리지가 않았습니다. 국민들은 최순실의 입으로 직접 이러한 사실의 확인을 듣고 싶어 합니다. 최순실은 1998년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를 시작한 이래 정치인 박근혜의 그림자였습니다. 그리고 2013년 대통령 취임 후에
최순실은 수렴 청정을 했습니다. 본인이 자신의 입으로 죽을 죄를 졌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 죽을 죄가 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최순실 게이트의 몸통인 최순실은 일요일마다 청와대 관저를 출입을 했고 주요 정부 인사를 좌지우지했고 주요 정책에 관여했으며 대통령 연설문 수정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K스포츠 미르재단의 기업 모금, 그리고 삼성물산 제일모직의 합병, 정유라의 대학 입학, 어느 것 하나 확실하게 우리는 파헤치지 못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오늘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을 만나지 못하고 가면 국민이 우리에게 부여한 책임을 다 못하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아마 우리 국조위 위원들한테 엄청난 비난과 비판을 퍼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특별면회 신청이라든지 추감동을 직접 방문하는 것, 그것부터 우선 오늘 해야 하고요. 또 이제 위원장님한테 부탁드릴 것은 저희가 이제 국조위 1차 시한이 1월 15일이라고 그래요. 아직 시한이 남았습니다. 한 번 더 청문회를 다시 한번 개최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한테 요청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정현수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영선 의원 의사진행 발언해 주십시오. 예, 서울 구로울 지역의 박영선입니다. 어제가 성탄절이었고 이제 한 해가 마무리됩니다. 올 한 해 우리 국민들은 너무나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대통령으로부터 상처를 받고 최순실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모욕을 당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한 국민의 분노를 승화시키기 위해서라도 저희가 서울구치소에서 이 최순실이라는 분은 반드시 만나고 가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검팀에게 제가 두 가지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그 우병우 증인이 최순실을 모른다고 했는데 우병우 증인이 나타난 이후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후에 이 우병우 증인의 장인 이상달 씨가 최태민 씨와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다라는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고 이 최태민 씨 그 우병우 증인의 장모 김장자 여사가 당시에 그 이상달 장인과 최태민 목사가 가까운 사이였기 때문에 새마음 구국봉사단원이었다. 거기에 최순실이 관여되어 있는 그 구국봉사단이었다는 그러한 제보가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이것을 특검팀에 얘기해서 이거 좀 사실관계 확인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삼성에 이 국조를 하면서 이 브룩하우스라는 그 독일의 로펌과 일한 적이 있느냐 이렇게 질의를 던진 적이 있는데 삼성 측으로부터 자기네는 그런 적이 없다 이렇게 발뺌하는 문서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독일 측에 이 최순실을 대리한 박성관 변호사라는 사람이 이 프레시필드 브루크하우스와 이 로펌과 계약한 계약서를 제가 이것을 입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약서 뒷장에 보면 최서원, 그러니까 최순실의 개명한 최서원이라는 이름으로 이 계약서가 등장을 하는데 지금 특검에서 이 독일에 주재하고 있는 박성관이라는 변호사를 수사를 하게 되면 이 박성관과 최순실 그리고 삼성 간의 그 삼각관계의 고리를 다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중간에서 이 프레시필드 바크하우스라는 로펌을 통해서 지금 다 모든 것을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특검에 요청합니다. 네. 네, 박영선 의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하태경 의원 의사진행 발언해 주십시오. 저는 이 자리 특위 회의에서 세 가지 사항을 의결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첫 번째는 많은 의원님들이 지적하셨고 저도 미리 말씀드렸지만
감방 청문회를 반드시 관철시킨다는 결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순실이 이 자리에서 나오면 우리가 최순실 머무는 감방까지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만 최순실이 나오기를 거부하고 있고 또 과거 50 청문회 때 직접 감방 청문회를 했던 선례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 서울구치소는 국가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국민을 대표한 국회의원이 직접 감방 현장을 찾아갈 권리를 하태경 의원은 아까 발언 끝에 같은 이야기만 하지 마시죠. 이어가겠습니다. 예, 국민한테 부여받았고요. 두 번째는 그리고 아울러서 오늘은 최순실이 이기느냐 국민이 이기느냐 그것이 판가름 나는 날입니다. 최순실 없는 청문회가 되면 최순실이 이기는 것이고 우리가 최순실을 만나면 국민이 이기는 것이 됩니다. 그 역사의 순간에 우리 위원회가 정말 엄중한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의무실장을 동반한 현장 건강 체크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최순실이 공황장애나 심신 회폐, 비폐 이런 이유로 거부를 했기 때문에 의무실장을 동반해서 최순실의 건강을 현장에서 체크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최순실을 만났다는 것을 국민들한테 입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진 찍는 것을 허용을 해야 됩니다. 지금 어쨌든 감방 청문회를 하면 기자들이 동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자들이 사진 찍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현장에 들어가는 의원만이라도 제한적으로 그 장면을 현장 사진을 찍어서 국민들한테 공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사항을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예. 다음은 박범계 위원. 네, 박범계 의원입니다. 저희들 국조특위 위원들이 느끼는 이 모멸감은 아마도 국민 여러분들께서 느끼는 모멸감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순실 증인이 끝내는 이곳 청문회장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법정에도 나갔고 서울중앙지검 청사에도 나갔고 그리고 특검 사무실에도 나갔습니다. 그러나 이곳 청문회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국민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미국의 오제이 심슨이라는 축구 선수가 있습니다. 미식 축구 선수가요. 그 오제이 심슨은 전 국민에게 생중계되는 공개 법정을 통해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최순실이 두려워하는 것은 국민 여러분들이 최순실의 태도를 보는 것을 아마 두려워할 겁니다. 만약에 조금이라도 이 국정농단 사건에 억울함이 있다면 나왔을 겁니다. 아마도 국민들 눈을 속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특검이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현 문체부 장관 집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에 대해서 대통령 스스로 소명하라고 얘기했습니다. 특검과 헌법재판소의 무한한 신뢰와 경의를 표합니다. 또 국정원장 이병호 국정원장은 본 의원이 지난번 청문회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군대 내의 사조직인 알자회와 관련돼서 추명호 현재 퇴직 대기 상태인 추명호 8국장의 우병우와의 직간접적인 접촉 또는 직보 상황에 대해서 조사해서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특검이 반드시 수사를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요구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정말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오늘 반드시 최순실 증인에 대해서 핵심적인 사항에 대한 신문이 가능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존경하는 박범계 간사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민의당 김경진 우리 간사위원께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지금 우리 국민들이 이 의사진행 발언 너무 길게 가져간다고 또 엄청 원성이 많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국정조사 감사에 관한 법률 11조를 보면 위원회 의결로서 장소를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의 방시를 국정조사의 장소로 우리 위원회 의결로서 정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일부 지금 일각에서 이게 보안 업무 규정상 어려운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국가인권위원회법 24조 1항을 보면 국가인권위원회 직원은 수용시설 방문 조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형집행 및 수용 처우에 관한 법률 구조를 보면 판검사는 상시 수용시설에 대한 시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국가기관이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수용시설 현장에 임해서 조사를 하는 것은 타 법과의 균형의 관점에서 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에 대해서는 직접 의원들이 방실에 임해서 조사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두 번째, 아까 많은 의원들께서 얘기를 하셨지만 불출석 증인에 대해서 강제 구인하는 법조항의 신설, 그다음에 이영선, 윤전추와 같이 공무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불출석 또 동행명령 거부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벌금형이 없는 강력한 형사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중으로 이 위원회가 지금 1월 15일로 1차 60일 기간이 끝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끝날지 여부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어떤 윤곽을 잡아야 될지 연장 여부 가부간의 결정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만희 위원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최순실 등 국정농단의 주 관련자 주범을 만나기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국민들 앞에 자신의 과오와 죄를 솔직히 고백하고 사죄해야 하는 반성과 속죄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밤을 새워서 국정조사를 준비하고 청문회가 거듭될수록 때로는 평정심을 잃을 만큼 최순실 등 국정농단 세력에 대한 미움도 커졌습니다. 지금의 상황이 너무나 가슴 아픈 여당의 초선 의원이지만 역사 속에서 오직 진실만을 기록해야 한다는, 그래서 똑같은 과오가 다시는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반드시 밝혀서 국민의 믿음과 신뢰를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우리 위원님들 답답한 심정으로 좋은 의견과 또 제안을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교정본부장, 서울구치소장 앞에 서세요. 발언 때 두 분 다 나란히 서세요. 그동안 국조토역이 위원장인 본위원과 우리 위원 또 교정본부장은 국회 청문회장에 몇 번 나왔죠? 예, 2번 나갔습니다. 최순실 본인의 인권 문제에 따라서 이 엄정한 상황에 계속 이 구치소 수감방이 회피, 도피 수단으로 되고 있는데 법무부 교정본부장, 서울구치소장의 역할은 제가 볼 때는 좀 약해요. 서울구치소 보안과장 여기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보안과장 있어 없어요? 예, 현장에 있습니다. 제가 대신 답변하겠습니다. 구치소장님, 보안과장은 교도소 내에서 저승사자로 일컬어지죠? 예? 예. 그 보안과장 이 저승사자 그 많은 구속 피의자들한테 정말 저승사자로 일컬어지고 있는데 최순실 이 구속 피의자 증인에 대해서는 너무 간대하게 지금 대해주신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지금 말이야 그 많은 수감 중인 구속 피의자들은 법의 집행 말 하면 되면은 특히 보안과장의 말 하면 되면 사시나무 떨다고 뜨는 게 다 교도소를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여기서도 최순실은 특별 대접을 받는 게 아닌가 저는 의심하지 않을 수 없어요. 구치소장 답변 한번 해봐요. 예. 의원님의 걱정하시는 것과 달리 일반 수용자와 동일하게 엄정하게 수용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현장 청문회에 참석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 법률적인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방안 여러 부분들을 최대한 협조하도록 그렇게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구치소 업무과장 여기 지금 참석하고 계시죠?
업무과장 앞으로 나오세요. 일단 위원장님 수감 피의자의 신분인 최순실 정인이 지금 상태는 어떻습니까? 업무과장 왜 안 나와요? 또 앞에 나오다가 그 답변 때 서시라고 업무과장. 예, 제가 일단 답변하고 더 기술적인 부분은 어렵과장한테 저- 하면 안 되겠습니다. 예, 소장 들어가요. 예, 알겠습니다. 업무과장 앞으로 모시고. 그 구치소장의 자세가 말이야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 예, 서울구치소 우려과장 조수현입니다. 수감 피의자 신분인 최순실 정인이 지금 검찰 그리고 특검 그리고 재판부 다 출석해서 진술하고 있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질문을 잘 이해 못했습니다, 위원장님. 수감자들 전체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수감인들의 신신 상태를 전부 다 판단해야 될 업무과장이 예, 최신술인 공황장애와 그리고 심신이 피폐해졌다는 그런 사실을 알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검찰 가서 수사받고 특검 가서 수사받고 재판부에 지금 출석하고 그 내용을 모르고 있다고요? 예, 잘 앞으로 모르겠습니다.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최순실 이 수감 피의자의 지금 건강 상태는 어떻습니까? 크게 거동을 하는데 불편함은 없습니다. 정언하는데도 크게 문제 없죠? 아니, 어렵과장. 예, 본인이 최순실을 위한 뭐 지금 적극적인 뭐 이런 변호의 업무를 지금 부여받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렵과장은 서울구치소 어렵과장의 신분으로 예, 우리 국정조사 청문위원들에게 묻는 말에 이렇게 진솔하게 답변할 책임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잘 알겠습니다. 근데 왜 잘 알고 답변을 있습니다. 못해요? 자, 들어갑시다. 아니요. 그것 관련해서 질문을 의료과장. 예, 아니요. 다른 게 아니라 처음에 왔을 제가 때 하겠습니다. 구치소로 왔을 때 소지품에 공황장애 약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자, 있었습니다. 윤소환 의원 있었어요? 예, 그거 그렇습니다. 항목해 주시고 그다음에 불출석 사유서를 할 때 그 부분에서 공황장애 관련해서 왜 의사소견서 안 냈어요? 저희들이 특별히 그것을 자, 지금부터 개별적인 질의를 부탁받지를 하지 못해서 그 않도록 부분 하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세요. 지금 제출해 주세요. 자, 위원님 여러분들 의사진행 발언 충분하게 들었는데 자, 위원장이 확인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중간에 나서시면 제가 의사진행을 제대로 하지 못해요. 의사진행이 반드시 발언이 필요하신 부분은 발언 기회를 얻어서 여러분들의 또 입장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업무과장님, 예, 최순실 지금 현재 수감 피의자 정인은 정인 신문에 응하는데 아무 지금 건강상의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거동에도 문제 없는 것이고요. 거동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답변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 그 질문을 하실지 어떤 답변을 하는지 그건 제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예, 그러니까 업무과장은 최순실의 이런 건강 예. 상태에서 우리 청문위원들의 신문에 답변할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을 못 하는데 검찰과 예, 법정에서는 진술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만 못 한다는 겁니까? 알았습니다. 들어가세요. 저 구치소장이 저 양반 답변대에 안 쓰려고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구치소장 저 질문 때 한번 써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통하여 대다수 위원님들이 최순실 증인들의 불출석에 따른 규탄의 발언과 함께 또 오늘 현장 국정조사의 방식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과거 50 국정조사 청문회 때 수감 중인 정인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 정인이 수감 중인 곳, 그러니까 수감방을 말하겠죠, 그죠? 예, 수감동에 조사위원들이 찾아가서 질의, 즉 신문을 한 선례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예, 방금 그 부분을 확인했는데요. 그 실로 직접 간 사례는 없는 것으로 제가 자. 그렇게 보고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구치소 현장 청문회 출석하지 않은 최순실 증인에 대해서도 전체 조사위원들이 다 가지는 못하더라도 교섭단체별로 몇 분 위원을 선정하여 수감동에 찾아가자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또 수감동에 가서 최순실 증인이 공황장애인지 심신이 피폐하였는지 확인할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최순실 증인의 수감동에 출입하여 최순실 증인을 직접 만나서 확인 대화 신문하기 위한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최순실 증인 수감동 출입 및 면담 신문 실시 건을 상정합니다. 여기 혹시 최순실 증인의 변호인 이 자리에 혹시 나와 계시면 일어서 주십시오. 없습니까? 다시 한 번 더 위원장으로서 확인합니다. 최순실 증인의 변호인이 이 청문회장에 자리하고 있으면 한번 일어나 주십시오. 없습니까? 자, 구치소장 이제 우리 위원회 의결사항을 잘 지켜보시고 이 결정에 잘 만전의 준비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안건은 우리 국정조사 특위의 위원장과 교섭단체별 협의를 통한 신문조사위원이 최순실 증인의 수감동에 직접 출입, 즉 찾아가서 만나서 사실을 확인하고 대화 및 신문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수감동으로 신문 질의할 위원들을 각 교섭단체별로 지금 위원장과 또 서울구치소 측과 법무부 교정본부와 협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수감동에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참여가 가능한지 아까 사실상 이 회의 전에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그 규모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잠깐 정회하고 됐습니다. 지금 정회 이후에 각 교섭단체 위원들 간 협의를 통해서 지금 법무부가 조직적인 의사는 우리 지금 청문회를 방해하고 있다는 증거들이 있습니다. 잠깐만 계십시오. 그러니까 그래서 정회 시에는 각 교섭단체별로 위원장이 앞으로 법무부 교정본부장과 또 서울구치소장과 협의해서 확정되는 이 위원대로 교섭단체별로 고루 위원을 배분을 하겠습니다. 예, 그런 점 여러분들 공지 양해해 주시고 그러면 정회를 하기 전에 하태경 위원 법무부가 위정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의사진행 발언 짧게 마무리해 주십시오. 방금 구치소장 답변과 의무 의료과장 답변을 통해서 법무부가 우리 청문회를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있다는 심정이 강하게 듭니다. 그 이유는 제가 그 당시 50 청문회 위원장 김동주 전 의원을 통해서 직접 감방 조사를 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제가 그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증거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구치소장은 그런 사례가 없다고 방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역사적 증인의 증언을 제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방금 의료과장이 마치 아픈 사람처럼 답변을 제대로 못하고 답변을 사실상 거부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저 모습은 최소한 구치소장 아니면 그 윗선 법무부까지의 어떤 지시가 없었다면
저런 모습은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를 우리 이 자리에서 정확히 짚고 따지고 네. 확인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저도 한 가지 의사진행 아유, 하겠습니다. 이러면 또 야, 죄송합니다. 여, 야. 아, 됐습니다. 30초. 30초. 자, 안민석 의원 30초 이후에 끝입니다. 굉장히 해학적인 국민 그 한 분이 문자 주셨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기 끊고 밥 주지 말고 난방 넣지 마세요. 뱀, 악어, 호랑이, 사자, 쥐, 닭, 말 넣어주세요. 이게 국민들의 지금 정서고 분노입니다. 그런데 왜 독방에다가 조치를 하죠? 이거 특혜적인 배려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예. 자, 법무부 교정본부장도 발언대 앞에 같이 서십시오. 서울구치소장과. 국정조사 청문위원장으로서 분명히 법무부와 서울구치소장에게 주의와 함께 경고를 합니다. 이 국정농단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이렇게 불행하게 만든 장본인들에 대해서 국민들 상식을 넘어선 가보호로 국민의 지탄을 받지 않기를 거듭 요청드립니다. 잘 아시겠습니까? 네. 예, 그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답변 아직 하지 마십시오. 예. 자, 정의를 통해서 우리 위원들이 소감동으로 신문 질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이후 완벽한 준비를 해주시고 또 조사위원들이 최순실 수감동으로 갈 때 속기사 2인을 동행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최순실 정인 수감동에 신문을 갈 때 동행 사진기자 1명, 국회방송 ENG 카메라 1대, 이렇게 2인 1조의 동행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팬 기자 1분, 이렇게 해서 3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서울구치소장께서 협조를, 만반의 협조를 준비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예, 방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을 협조하고 여러 가지 제반 사항은 다시 검토를 해서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아울러 한 가지 더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최순실 증인에 대한 수감동 출입 및 신문을 마친 이후에 오후 시간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남부구치소로 가서 그곳에 수감 중인 안종범, 정호성 증인에 대해서도 안종범 증인의 수감동과 정호성 증인의 수감동에 출입하고 직접 찾아가서 사실 확인을 하고 대안 및 신문을 하고자 합니다. 잠깐만요. 자, 그래서 우리 교정본부장께서는 남부구치소 소장에게 우리 위원들의 이런 특단의 의지를 바로 전달하고 오늘 이 장소로 안종범과 정호성 증인은 오후에 이감 출석 대기시켜 줄 것을 거듭 호소합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남부구치소로도 오늘 아니면은 별도의 날을 잡아서라도 또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남부구치소 수감 중인 안종범, 정호성 정인 수감동 출입 및 신문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미 설명드렸듯이 남부구치소의 안종범, 정호성 정인 수감동에 조사위원들이 출입 신문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면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수감동 신문 조사 준비를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 11시 30분에 속회해서
송암동 신문 조사 재반에 대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고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를 선포합니다. 최순실 외 3인을 압박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또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국조위원들이 신용 내거나 퍼포먼스 하는 게 그렇게는 안 된다. 지난번에 청와대 갈 때처럼 오늘 여기에서는 여러 가지 좀 수단이 있을 것 같아요. 국조위원 대표자 몇 명이 그 주소 안을 들어가서 면담을 하는 방식도 있을 것이고, 또 오늘 우리가 실패하면은 이후에도 내일도 올 수 있고 모레도 올 수 있고, 우리 국회의원들이 그런 강한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최순실과 저들을 압박을 계속해 나가야 된다고 보고, 그래도 안 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국조 기간을 연장을 해서라도 최순실 나오지 않는 국조는 문 닫을 수 없다 라는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이 국민들이 지금 지켜보고 있는 이 기대에 최소한 부응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오늘 저는 우리가 신용 내는 데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진정으로 최순실 느낄 때, 국조위원 국회의원들이 정말 이렇게 심하게 압박을 해서 안 나가면 안 되겠구나. 장시에도 결국에는 오후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안 나오는 최순실만 탓할 게 아니라 최순실이 나오게 할 수 있도록 우리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진정성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모습, 그것에 우리 국민들의 관전 포인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원님 여태까지 송곳 같은 질문 많이 해서 눈길을 끌었는데, 혹시 오늘 만약에 최순실이 출석을 한다라면 좀 이게 최순실의 그런 간담회 선언해야 할 만한 그런 자료들이나 증거 같은 게 좀 저희들이야 뭐 국민들 대신해서 질문하는 건데요. 첫째는 진짜 국정의 1인자였냐, 그거 한번 확인하고 싶고요. 둘째는 세월호 7시간 동안 대통령이 뭐 했는지 최순실 다 알 것 같거든요. 그거 좀 듣고 싶어요. 셋째, 도대체 재산이 얼마 있는 거냐, 왜 92년도에 독일의 회사를 만들었냐, 크게 저는 세 가지에 좀 관심이 있어요. 그 좀 그런 걸 입증할 만한 그런 이제 증거 자료 같은 건 아니면 증거 자료가 아니라 독일 가가지고 독일 회사 92년도에 세운 거, 최순실 정민의 이름으로 유베리 회사 세운 거, 그거 다 서류를 확인하기 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특히 독일 재산 관련된 부분은 최순실로서는 자기가 데이빗 윤까지 포함해서 세웠던 10개 정도 회사는 모른다고 할 수가 없죠. 자, 수고하십시오. 예. 오마이하고 여기는 어디죠? 예, 국회 범. 그래요? 어떤 걸 준비를 나 최순실한테 나는 오늘 이걸 좀 확인을 하려고 오랫동안 조사를 했는데, 어떤 거죠? 최순실의 독일에서 연도배 현황? 최순실이 독일에서 세웠던 회사들, 예. 이걸 나 오늘 꼭 좀 확인하고 싶은데. 그래요. 여러 회사 이름이 다 적혀 있네요. 연도별로 해서. 아니 최순실이 근데 오늘 나와야 우리 이 자리에서 정확히 짚고 따지고 확인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저도 한 가지 의사진행 권하겠습니다. 이러면 또 야. 30초. 자, 안민석 의원 30초 이후에 끝입니다. 굉장히 해학적인 국민 한 분이 문자 주셨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기 끊고 밥 주지 말고 난방 넣지 마세요. 뱀, 악어, 호랑이, 사자, 쥐, 닭, 말 넣어주세요. 이게 국민들의 지금 정서고 분노입니다. 그런데 왜 독방에다가 조치를 하죠? 이거 특혜적인 배려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자, 법무부 교정본부장도 발언대 앞에 같이 서십시오. 서울구치소장과. 오후에
국정조사 청문위원장으로서 분명히 법무부와 서울구치소장에게 주의와 함께 오늘 아니면은 별도의 날을 잡아서 경고를 합니다. 이 국정농단을 통해서 법무부 교정본부장과 서울구치소장과 끊임없이 최순실 정인을 설득해서 이곳 현장조사 청문회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요청하고 모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마는 청문정인 최순실 씨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 청문회장은 서지 않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오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이제 수감동에 직접 들어가서 이 국민들의 알 권리마저도 원천봉쇄하면서 청문조사를 깊이 하고 있는 최순실 정인이 도대체 어떤 상태로 있길래 국민 앞에 서지 못하는지 우리 청문위원들이 이제 수감동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가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최순실 정인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지를 발휘해 주시고 그 안의 장소는 본인은 아직까지 분명 이 청문회에는 정인으로 서지 않겠다는 그런 입장 속에서 우리 국정조사 현장조사의 기능을 우리가 강화하기 위한 그런 의결을 통해서 우리가 수감동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정확하게 이 상황을 잘 파악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오늘 오전 의사일정 제3항 남부구치소 수감 중인 안종범 정호성 정인 수감동 출입 및 신문 실시의 건도 같이 의결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정조사 청문위원 운영을 2개 반으로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박범계 간사위원과 국민의당 김경진 간사위원이 중심으로 된 안종범 정호성 이 수감동 출입 및 신문 실시의 건을 이제 실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말은 서울구치소에 지금 현재 수감동에 이렇게 들어가기로 결정되시지 않은 나머지 위원님들은 바로 이 시간 이후에 박범계 간사위원이 위원장으로 해서 남부구치소 현장 청문회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해 없습니까? 예, 우리 안민석 의원 의사진행 발언하십시오. 저와 우리 청문위원들이 뭐가 쉬었던 것 같습니다. 오전에 일정을 참 이렇게 정했다는 것이 대단히 저는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최순실이가 나올 때까지 여기서 압박을 하면서 계속 교도소 측이나 아니면 여야 간사나 위원장님이 저 안에 들어가서 본인을 설득하는 일들을 오늘 하루 종일 실랑이를 벌리고 그래도 안 됐을 경우에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최종적인 우리가 의사결정을 했어야 되는데 오전에 너무 일찍 감방 안으로 비공개 신문하러 들어가는 것을 너무 일찍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저도 미처 그 순간을 제가 놓쳐서 의결하고 난 다음에 이게 이 의결의 의미가 이게 도저히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이제 의결이 돼 버렸습니다. 참으로 아쉽다는 생각하고 우리가 전략을 대단히 이게 좀 미숙했다는 생각이 들면서요. 둘 중에 하나일 거라고 봅니다. 뭐가 C였든지
아니면 다른 이유나 의도가 있었던지 저는 뭐 후자는 아닐 거라고 보지만은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뭔가 쉬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이제 비공개 들어가서 이 모습이 우리가 사실 찾아오는 청문회까지 한 것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굴욕적인데 비공개로 저 안에까지 우리가 찾아가 가지고 최순실을 만난다는 게 차라리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만약에 우리가 성과가 없으면은 굉장히 이거는 우리가 실책이다라는 그런 좀 뼈아픈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 안민석 그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저희들이 갔을 때도 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갔으면은 거기서 뭔가 이렇게 우리가 단한 의지를 보여줘야 되는데 들어오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가 좀 기다리다 그냥 나오지 않았습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일단 들어가신 의원님들이 최순실과 이야기를 하고 설득을 해서 여기 나오라는 것까지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남부구치소야 뭐 내일 가든 모레 가든 그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최순실에게 우리가 단한 의지를 보여줘서 야 이거 피해갈 수가 없겠구나. 저는 사실 아까 오전에도 제안 드렸지만은 내일이고 모레고 이번 주 내내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지키면서 최순실을 압박을 하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는 게 맞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남부구치소 가가지고 또다시 감방 들어가가지고 우리가 찾아가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구걸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방식에 대해서 뭔가 우리가 이게 나중에 후회하는 그런 방식이 아닐까라는 마무리했어요. 의사진행 발언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발언이 아니라 안민석 의원께서는 의사진행 발언이 아니라 이 전체 위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이 어려운 결정 속에서도 그나마 분노에 찬 국민들을 위해서 우리 위원들이 어떤 행동을 해야 될 것인가 그 많은 수기와 논의 속에 결정한 부분을 또 오늘 이렇게 오찬 시간 이후에 정회에서 그런 입장을 내놓는 것은 본인 입장으로서는 국민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시원한 입장을 말씀해드는지 모르지만은 우리 동료 의원들에 대한 그런 모독 행위로 이렇게 비춰질 수 있으니까 발언이 적절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점 하지만 안민석 의원의 그런 열의는 충분히 알겠습니다만은 우리 위원들의 그런 노력과 결과에 대해서도 본인도 같이 수용해놓고 지금 그런 얘기를 하면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은 위원님 여러분들 각 당 교섭단체 간사위원들 합의한 대로 지금부터 수감동 현장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장 조사 실시와 함께 남부구치소 현장 조사 실시를 박범계 의원이 단장이 돼서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현장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